인사를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기어이 스튜디오 대표 이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억으로 만든 집 이항정을 만든 이성환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실까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감독님 앞에 보이시는 PC가 보이실 텐데 이항정 작품을 실제로 만드실 때 사용한 퀼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이후에 착용을 하시고 공간을 보여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보면 작품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에 대한 동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그리고 저희끼리 이제 이름을 정했는데 코멘터리 투어라고 해서 실제로 VR 기기를 착용하고 또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품들은 혹시 다 보셨을까요? 다 보셨나요? 아, 네.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혹은 주말에 보셨는데 까먹으셨을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작품 소개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정 기억으로 만든 집 이항정이라고 하는 작품은 감독님 자신의 내면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집에 대한 질문과 이야기로 시작해서 개인의 여정을 넘어서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시대의 화두이자 공동의 기억으로 모두에게 집의 의미를 물어보는 이런 VR 다큐멘터리이자 또 애니메이션 작품이기도 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독님 스스로의 어떤 삶의 기록이기도 하시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기억을 가상 공간에 새기면서 재창조하고 있고, 또 감독님만의 공간 경험 디자인이나 실제로 이항정이라고 하는 곳은 경주 양동마을, 즉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양동마을을 실제하고 있는 집의 이름이기도 하고 감독님의 가족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려 3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집이기도 해서 개인의 어떤 친밀한 판타지를 담은 독백을 녹인 작품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퀼이라고 하는 이제 VR 저작 도구를 사용해서 감독님이 직접 VR 기기를 쓰고 손으로 조각하듯이 그림을 그려서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선 감독님에 대한 소개를 조금 먼저 드리자고 하면 감독님은 원래는 이제 2D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을 많이 작업을 하셨었고, 기존에 만드셨던 단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안시국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라든가 국내 유수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억으로 만든 집 이항정 같은 경우는 기어이 스튜디오와의 협업으로 처음 만들게 된 VR 작품이셨고요. 첫 번째 VR 애니메이션 연출작이기도 했고, 또 퀼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를 직접 배워서 도전하셨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작품의 프로듀서를 담당하기도 했었고, 기어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VR이나 XR과 관련돼서 이머시브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 스튜디오로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감독님 먼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하시게 된 인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요? 제가 혹시 놓친 소개 없나요?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저는 원래 그 스튜디오 쉘터라는 이제 2D 애니메이션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작품을 보셨겠지만 되게 나긋나긋하잖아요. 원래 이런 스타일 작업하는 사람 아니고 약간 액션 애니메이션 때려 부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그 VR이랑 엮여가지고 이제 되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됐고, 그 개인적인 얘기랑 이 VR에서의 공간이란 개념이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 기대치 않게 좀 서정적인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전히 부끄러운데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드리자고 하면, 이항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 양동마을에 위치한 한국의 전통 가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항정 감독님의 할아버지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이 자전적 기억을 그리면서 현대인에게 집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의 질문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셨는데요. 이 중간중간에 나레이션에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저희의 주제의 한 문장이기도 한데, 집은 기억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전제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감독님이 현 시대에서 주택난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정착하지 못한 삶에 대한 것들을 이제 회고하시면서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VR 작품들이 다큐멘터리 기반이다 혹은 SF다 이런 장르적인 를 생각하실 때와는 좀 다르게 감독님 스스로의 어떤 독백체와 서정적인 표현으로 구성된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혹시나 다 보셨긴 했지만 저희가 예고편을 한번 보고 작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예고편 상영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A tough childhood is supposed to be a memorable one. But I only have a hazy recollection of my own childhood. Some memories should be kept in containers. A house is like a huge vessel that holds the most memorable moments in life. My thoughts on houses are so complex that together they form a chaotic mess in my head. It's not easy to give up the highly efficient city life. But if you don't give it up, your dream will never come true. 네. 예고편이 영어로 된 버전을 보셨는데요. 저희가 이 작품을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영화제 피칭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유통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주택난에 대한 것을 다루는 이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글로벌 영화제에 출품을 하게 되는데 운이 좋게도 많은 분들이 좋은 호응을 통해서 저희가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나 또 이디파라고 하는 네덜란드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이런 곳에서 이제 상영이 된 바 있어서 영문 이제 트레일러를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한 질문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감독님이 이걸 만들 당시에 집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개인적으로 있으셨고 또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머릿속을 괴롭혔을 때 그때 당시 저희가 VR을 작업 의뢰를 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VR이 갖고 있는 공간적 특징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거에 빠져들었고 또 작품에서 내가 느낀 공간들이 조금 현실되게 표현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작품의 주제랑도 일맥살통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고요. VR에서의 공간이 감독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고 무엇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은 이게 작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다들 느끼실 텐데 저희가 뭐 단층짜리 집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멀티플로 여러 세대가 한 공간을 공유하는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층간 소음이라던가 이런 부분 이슈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소리가 안 들리는 대신에 내부에서 소리가 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거는 원래 공유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땅도 알아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되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느낀 바도 있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그 소회 같은 걸 글로 써놓은 게 있었었는데 혜원 대표님이 처음에 이제 VR 작업을 제안을 하실 때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뭐 어느 날 일상적인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막 그냥 프리토킹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부끄러운데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집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이렇게 박스 형태의 어떤 공간인데 그거랑 이제 VR에 이제 좀 공간이랑 이제 매칭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대부분 이제 뭐 만족할 만큼 넓은 공간에 살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VR 속에 들어가면 이제 엄청 확장되게 막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또 집을 막 짓겠다고 생각하니까 안에 들어가고 막 집도 져보고 막 했어요.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이 좀 어떻게 보면 작업에 되게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크라프트지로 만든 이제 집이 나오는데, 그거 같은 경우 실제로 제가 만든 그 조그만한 모형을 갖다 거기다 얹어 놓은 거거든요. 이따가 그 코멘터리 할 때 보실 텐데 그 사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2D 애니메이션도 하셨고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의 또 장인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VR로 만들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VR이라고 하는 게 감독님에게는 사실 이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감독님을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거를 원래 죽도록 싫어하시는 이런 감독님이셨어요. 근데 VR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나서 VR 체험을 하신 후에 내가 만약에 인생에서 좀 리스크를 걸 만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장르가 있고 이게 시기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이거를 시작했다는 말씀이 또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면서 또 VR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사실 3D나 이런 허구의 이야기만 다룰 수 있는 매체가 아니라 매체적인 매력을 보셨으니까 분명히 이런 시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이항정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풀어내려 했고, 그것을 왜 VR로 만들려고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렇게 글을 써놨을 때 언젠가 이 이야기를 내가 할 시기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 2D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냥 주머니 속에 그냥 꼭꼭 숨겨놨다가 언젠가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VR 제안을 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이제 공간적으로 이게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 저는 이제 3D도 되게 불편해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런지 약간 기술적인 것보다 손으로 막 이렇게 막 만져갖고 실물을 이렇게 다루는 쪽에 좀 더 익숙한 사람이어서 이게 제 첫 번째 3D 작업이고 VR 작업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묘하게 이제 퀼이라는 툴이 안에 들어가면 시스템이 되게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2D 애니메이터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게 쉽게 돼 있어서 좀 오래 만져가지고 이제 손에 체득시킨 다음에 하니까 좀 할만하더라고요. 혹시 퀼 써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막상 써보면은 무슨 라이팅 개념이나 이런 것도 없고 다 일일이 다 손으로 칠해야 돼요. 이게 지금 보면 그때 보신 것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다 손으로 칠하고 그림자 같은 거 다 그려주고 약간 이런 개념이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드로잉 아티스트한테는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내용으로 가고, 마침 또 작업을 할 때 이제 집을 짓겠다고 해놓으니까 이제 레퍼런스나 이런 거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잘 짓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찾아봤는데 작품 중간에 나오는 이게 집 커다랗게 이렇게 막 뭉쳐져 있는 그 형태가, 그거 하면서 이제 막 좋은 것들은 막 찾아봤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몇 개의 조건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정리해 보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옛날 집 거기랑 되게 유사한 형태인 거예요. 외관이 아니라 조건이. 그러면 이 집이 내 레퍼런스가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내용을 이제 여기다 한번 담아본 거예요. 이항정이 그냥 한옥이고 이랬으면 큰 매력을 못 느꼈을 텐데, 제가 기획자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는 감독님이 이항정에 담긴 본인의 추억, 그 다음에 300년 역사 동안 이루어진 한국의 역사를 관통했던 그 집이 갖고 있는 아주 집 자체가 영혼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VR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면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관객을 이쪽으로 초대할 수 있잖아요. 초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기획자 입장에서도 이걸 같이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항정이 계속 이제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저도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조선시대부터
세월을 좀 견뎌낸 아름다운 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걸 작품을 만들 때 답사를 또 갔었었어요. 근데 답사를 갔었어도 이 한옥이 뭔가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무슨 북촌에 있거나 서촌에 있거나 혹은 경복궁에 있거나 하는 그런 수려한 한옥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옥인데도 저희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었는데 제가 더 특별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감독님이 여기다가 이제 지금 세상에는 희미해져가는 어떤 가족이라는 단위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던 시기에 내가 이 집에 자주 갔었고 이 집의 이름이 이양정이다라는 나레이션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서 집의 의미가 달라진 점이 또 작품에도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되게 기억에 남는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아직도 그 제목을 기억하는데 그 2008년작인데 사랑하는 나의 고물차라는 작품이 있어요. 주인공이 그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차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비틀이라는 차를 탔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차를 팔아버려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차가 너무 아까워갖고 계속 그 이걸 고치러 막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고치는 과정에서 그 전 주인, 그 전전 주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차 안에서 있었던 얘기를 듣게 되고 그 차가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국경까지 넘어가지고 차를 고치고 난 다음에 다 고쳐지기 전에 와이프가 양수가 터져갖고 그냥 차 놓고 바로 이렇게 달려오면서 끝나거든요. 그 마지막에 결국에 이제 차를 고쳐갖고 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물건이라는 거는 사람 손을 타거나 이렇게 뭔가 스토리가 부여되는 순간부터는 애정이 막 생기면서 다른 존재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총 집합이 약간 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나 내 어떤 그 일종의 영혼 같은 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또 이제 그 집에 어릴 때 이렇게 그 방학 때면은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렇게 가족들 다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수박도 썰어 먹고 막 했는데, 저는 솔직히 어릴 때는 엄청 불편했어요. 그게 이제 거기 막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옛날에는 뭐 에어컨이 있나 뭐 선풍기도 뭐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덥고 춥고 불편하고 되게 안 좋은 기억들이 더 많았었는데, 지나고 나서 이제 한 20살 넘어가고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이제 궁금해져가지고 이렇게 몇 번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거기 이제 발코니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공간이 있어요. 그 아마 애니메이션에서 보셨을 텐데 그 이렇게 난간 이렇게 있고 지붕 이렇게 있고 양동마을이 네. 내려다 보이는. 네. 네. 그 공간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그 작품에다 넣었는데 거기서 술도 먹고 이렇게 연애할 때 이제 뭐 여자친구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뭐 별도 보고 막 거기가 또 비 오는 날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거기 그 장면을 비 오는 걸 넣고 싶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장면을 뺐는데 이따가 그 제가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비 오는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저한테 의미 있는 공간으로 계속 그 이후부터는 발전해 나가고 그 이후에 이제 예전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얘기해줬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 뭐 거기에 귀신 봤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아니면 여기에 그 작중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5그루 이렇게 나무 심은 고조 할아버지 얘기, 뭐 증조 할아버지, 뭐 창씨개명 반대하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섞여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그 부분, 집의 부분이 그 6.25 전쟁 때 그 인민군 장교가 거기에 그 방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래 장교 방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써 있었는데 이제 그 보고 나면서 중간에 그게 지워져서 우리 아버지가 되게 서운해 하셨는데, 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큰 나무는 이제 그 박격포 같은 것도 맞았는데 운 좋게 집이 그 폭발하지 않았거든요. 나무의 그 흔적이 아직 남아있. 나무가 그래가지고 좀 네. 되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네, 네. 뭐 하여튼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마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은데, 물론 이제 작품에는 되게 일부분만 담겨져 있지만 사실 막 그 전에 만들기 전에 정리해 놓은 건 진짜 수십 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이양정도 너무 저한테 소중하고 새로 만들어진 집도 이제 내 가족들이랑 이제 뭐 애가 생기면 애 아니면 친구들 놀러 오고 막 이런 기억들이 계속 담겨갖고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집으로 이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작품을 하면서 그 개념들이 되게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심적으로도 되게 파편적으로 있었던 것들이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그 집을 짓겠다는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중간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헬조선 엔딩으로 끝났는데 그래서 에피소드 2를 만들어야 되지 네. 않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독님이 이걸 직접 그리시면서 마치 자기 스스로가 아카이빙을 하고 또 이거를 새로운 기억을 기록하는 방식으로서 활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죠? 네. 그 감독님의 연출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 이항정이라고 하는 작품 안에서 이항정만 등장하고 있진 않는 거를 아마 보셨을 텐데요. 특히 다채로운 공간이 조금 많이 나오고 또 중간에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사물이 갖고 있는 추억을 이제 소환하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연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시점의 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실이자 상상의 공간이 대치되고 있는 그런 연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비들이 저희에게는 조금 더 감정을 더 따라가게 하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맨 첫 장면이 반지 합방에서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감독님이 그 장면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진짜 많은 어떤 노력을 하셨었고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이제 상영이 됐을 때가 딱 기생충이 나온 직후여가지고 외국 친구들이 다 쫓아와서 이거 기생충이 나온 그 집이니?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날 정도로 그 반지하의 자취방, 그 다음에 이항정이라고 하는 또 고택, 그리고 물속 장면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이상적인 자연에 대한 모습, 그리고 상상 속의 집, 뭉치들 이런 거는 또 자신이 원하는 집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었고 또 빌딩 숲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서울이 갖고 있는 이 삭막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대화돼서 더 표현했다는 거라든지 특히 반지 합방은 안 좋은 기억을 압축한 공간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또 그거에 반대되는 공간 이런 식의 좀 연출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그 집이 그 실제로 모델이 있어요. 그 저희 그 회사 임원들이 처음에 거기 그렇게 생긴 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쉘터가 이제 네. 지하, 반지하, 그러니까 뭐 이런 뜻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쁘게 포장한다고 해갖고 이름이 쉘터가 됐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성환이네? 그 집이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사실 비주얼은 애니메이션이니까 좀 포장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러웠거든요. 그래서 팔이 날리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그걸 꼭 묘사를 하시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더럽고 지저분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잖아요, 그죠? 네, 사실 너무 토할까봐 좀 적당히 이제 선을 하긴 했는데, 원래 최초 계획에서는 저희 프로토타입에 있다 보면 나오겠지만, 곱등이랑 거기서 이제 같이 앉아 있으려고 그랬어요. 지금 작품을 보면 조금 더 진지해졌는데, 원래 초기 계획은 이제 각 파트에 있는 캐릭터들이 나오고 이야기를 좀 끌어갔으면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제외가 됐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처음 만들어진 완성된 장면이 이제 그 바닷속 장면인데 그러니까 뭔가 저희는 이제 어디 산다 그러면은 이렇게 경계가 딱 명확하게 이렇게 그어지잖아요. 그래서 인지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돼요. 이렇게 그 문을 열면 누가 거기 사람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바닷속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쥐가오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인데 처음 이걸 기획을 하고서 이제 막 이렇게 이미지들을 어떤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장면이 제일 거의 먼저 떠올랐던 장면이고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이 그 네모난 프레임들을 그냥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장면을 제일 힘줘서 먼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위치도 약간 레퍼런스가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실제로 다이빙을 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다이빙할 때 네. 사이판에 그래서 이제 가면은- 모든 경험의 기록이 디테일하게 네네네. 반영이 돼 있죠. 네. 사실 그 장면을 좀 오래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대사가 짧아갖고 지겨워가지고 짧게 되었고 되게 아쉬운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장면만 이렇게 계속 돌려볼 수 있게 이렇게 전시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긴 해요. 그 감독님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저는 그 장면에서 많이 느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물고기에서부터 산호초라든가 이런 디테일 표현을 하시느라고 그래야 정말 우리가 그 바닷속에 있는 그 느낌이 난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사실 굉장히 초기 안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심플한 안보다 훨씬 더 디테일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킬이 갖고 있는 폴리곤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 줄인 게 현실이긴 했습니다. 사실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하면 약간 좀 이야기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다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는 집에 대한 이야기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결국 감독님이 나레이션에서 계속 아버지에 대한 이 소회를 밝히고 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 작품을 가족 혹은 아버지에 대한 헌사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상영을 했을 때도 한 친구가 이거를 체험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아프리카 친구가 쫓아와가지고는 이거 정말 내 얘기 같았어 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과연 내 얘기 같았던 걸까 저희는 되게 놀랬는데 이게 모든 영화나 이제 우리가 즐겨보는 모든 콘텐츠들이 자신의 기억과 같이 만났을 때 여러 감정의 변이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작품도 그렇게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도 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다루시다 보니까 많은 울림이 있었는데요. 또 아버지가 갖고 있는 캐릭터성, 즉 오래된 물건을 굉장히 잘 모으시고 수집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추억이 갖고 있는 어떤 물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셔서 감독님 스스로도 이거를 부연해내고 싶어 하셨고 감독님도 그걸 물려받아서 지금도 오래된 물건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2D 애니메이션을 쓰면 지나갈 수 있었던 오브제들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디테일이 좀 많이 눈에 떴었는데 꼭 어떻게 보면 이 오브젝트를 담으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보셨던 실제로 아빠한테 이 작품을 보여드렸을 때 아빠와 가족들의 반응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한번 보여드렸더니 일단 지적을 막 하시더라고요. 틀린 거를 지적하셨나요?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거 이렇게 고치면 안 되냐고. 네네. 아버지 끝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VR 기계를 이양정에 들고 가셨잖아요. 그쵸? 들고 가서도 네. 해보고 이제 그 제사 때 이렇게 모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시죠? 그죠? 1년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묘사라고 네. 이제 그 묘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하고 뭐 1년에 한 6번, 7번 정도는 제사 지내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전통 같은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뭐 사실 저는 이렇게 뭐 그런 걸 크게 막 엄청 연연하는 건 아니었는데 묘하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취향을 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물려받아가지고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랑 막 많이 싸우고 막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딱 사진 보니까 아버지가 내 얼굴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피인가 보다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아마 아버지가 그렇게 약간 막 지적질을 하시는 게 약간 칭찬처럼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싫었으면 벌써 이렇게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그 중간에 나오는 건축 설계 도면도 실제로 아버지가 직접 그리신 거라고. 아버지가 이제 홍대 건축과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아버지 말로는 홍대가 별로 알아주는 학교는 아니었대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면 다 오고 하니까 네. 좋긴 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걸 보여주셨었어요. 네. 자기 졸업작품이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릴 때 남자애들이 이렇게 막 도면 같은 거 되게 멋있잖아요. 되게 똑똑해 보이고 막 아버지 되게 엄청 커 보이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제 나중에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어떤 집을 만들고 싶었지라는 기억을 해보면서 이제 뭐 테라스라던가 뭔가 이런 조건들이 그 집에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약간 좀 지금 치면은 막 아케이드도 막 있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 살기 좋았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되게 집이 이뻤어요. 나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거를 다시 다 스캔해가지고 제가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놨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사실은 글을 쓸 때는 기억에만 의존해가지고 그거를 상상하다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스캔해갖고 넣을 때만 이제 그때 처음 다시 봤던 거죠. 아버지만 보여드린 것도 어머니는 되게 불편해서 못 보여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실 우리가 이게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면 기록으로 남아 있고 박물관에 가서 자료로 찾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시대라고 하면 저희가 음성도 막 자동으로 녹음이 되고 사진을 많이 찍어놨겠지만 사실 이항정이라고 하는 건 300년 동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이 참조할 수 있었지만 지금 거의 대다수가 기억에 의존해서 이거를 복원을 하시는 작업이었는데 오브젝트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 소환이 더 유려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네. 그렇죠. 이게 그 어쨌든 간에 뭐가 하나가 남아 있으면 그걸로 유추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고 막 이렇게 고고학이나 이런 것도 네네. 뭐 하나 발견되면 그 주변까지 다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도 제가 막 그런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도시 밖으로 밀려나가거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기획했던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막 만드는 거 같은 거 경험은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획만 가지고 있다가 언젠간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VR 공간에서 이제 앉아서도 가능하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죠. 안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첫 번째 나왔던 그 지저분한 그 방도 자세히 보면은 디테일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VR 공간을 이렇게 다 체킹하면서 다닐 수가 없게 구조를 짜놔가지고 보시지는 못하실 텐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막 그 바닷속 장면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해초 막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조그마한 물고기들 제가 좋아하는 물고기 다 넣어놨거든요. 막 그런 것들 이렇게 저는 그거 보면서 1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 저희 설계상으로는 인터랙티브를 넣고 또 저희가 유저들이 직접 공간 안에 이렇게 속속들이 걸어 들어가서 이런 것들도 관찰하고 이게 의도에는 있었었는데 제작 기간이나 또 나중에 이제 최적화의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물리면서 저희가 조금 더 그런 인터랙티브를 빼고 스토리를 따라가는 걸로 연출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생략돼서 사실 그래서 코멘터리 투어를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디테일에 신경 썼는가를 좀 보여드리려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퀴를 작업하시는 분들도 와 계시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감독님에게 퀴를 제안드렸던 저희 입장에서는 3D를 작업하시는 분이 아니라 2D나 스탑모션을 하셨던 감독님이 가장 빠르게 VR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퀴리 가장 접근성이 있었던 매체이기도 했었고 또 당시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벌써 2020년도 때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VR에서 퀴를 사용하는 좀 분위기가 조금씩 시작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걸 딱 보시면 그냥 3D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킬로 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계셨고 작업의 도구적인 측면이기도 했지만 이것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도 좀 많이 발견하셨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저희가 또 이런 퀼로 만들면서 신경 쓴 색감이라든가 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이항정의 캘리그래피도 캘리그래퍼에게 부탁해서 이 정말 그 전통 가옥이 갖고 있는 힘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점프를 해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감독님 자신이었습니다. 감독님 스스로를 또 캐릭터로 그리시는 이 작업들 퀼에 대한 도구적인 측면 어떻게 느끼셨고 또 자기 모습을 그려내는 건 또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되게 좀 자기 얘기가 되게 부끄럽잖아요. 부끄럽긴 한데 이제 가장 잘하는 모습이니까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남들이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주면 놀리는 것 같지만 제가 저를 이렇게 웃기게 그리면 그냥 뭐 사랑하는 제 캐릭터가 되잖아요. 약간 그래가지고 제가 그려놓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니까 너무 닮았다고 막 이렇게 애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정도 좀 생기고 이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작업했는데 퀼이 접근하는 건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엄청 심플하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그냥 단순히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이제 되게 쉽게 접근했던 부분도 있고 일단 라이팅이나 이런 개념이 없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리고 싶으면 그림자가 안 지니까 그냥 까만색 판 되면은 그냥
그냥 블랙 처리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와이핑 이렇게 가려버리는 그냥 바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되게 그런 꼼수들이 너무 엄청 많으니까 그게 되게 2D 애니메이션에서 작업하는 스타일이랑 되게 닮아있어요. 공간은 3D로 움직이지만 엄청 심플해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좋고 편했고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용량 제한이 되게 있고 그거를 넘어가는 순간 이제 작품이 출력이 아예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맞추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많은 부분을 줄여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퀼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 초반에 만들었던 것들은 너무 많이 넣어놔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계속 빼야지만 이제 그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 또 포기를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엄청 단점이죠. 근데 그거 그리고 저게 안 돼요. 그 인터랙션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퀼로 작업을 하면 왜냐면 그 퀼로 작업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오큘러스에서 지원하는 그 애니메이션 시어터에 무조건 거기로만 출력할 수가 있고 파일로 뺀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림을 그리면 이제 실린더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필요 이상의 폴리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다 만들어 놓고서 이제 기술자한테 가갖고 이거 인터랙션 좀 넣을 거야. 이거 좀 최적화 좀 시켜줘. 그랬더니 이건 안 되겠는데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온갖 사람들 다 만났어요. 퀼 그 회사에서 맨날 조언하는 전문가한테도 막 연락해갖고 막 네.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그냥 다음 작품 만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포기하고. 근데 그 부분은 엄청 단점인데 일단 진입 장벽이 낮고 그 자기가 만들어서 오큘러스에 있는 애니메이션 시어터에다 올리는 순간 그거를 계속 보는 사람들한테 다 노출된다는 약간 그런 장점이 또 있으니까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도 그쪽으로 바로 올리는 걸 택한다기보다는 3D 툴로 옮기고 다시 엔진으로 옮긴 다음에 인터랙션을 주는 작품까지가 원래 초기 기획 의도였으나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좀 작업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 보여주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감독님이 VR을 끼고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석고대제를 여러 번 해야 됐는데 정말 하루에 막 최대 10시간 정도를 VR을 끼고 그림을 그리시는 걸 본 적이 있을 정도이기도 하고요. 즉 이게 제가 조각에 많이 비유를 했던 것이 팔도 많이 쓰셔야 되고 머리에 계속 무게감이 있으신 데다가 그리고 구상하는 거를 계속 그려내면서 사실 눈에 쏟아지고 있는 화소수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사실 신차적인 부작용도 상당히 큰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퀼은 퀼만을 위한 시어터 작업이라기보다는 그걸 어떤 밑작업에 쓰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작업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이제 완전 전통 퀼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퀼을 할 때 여기 이제 퀼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와 있으시다 보니까 이걸 끝나고 나서 소회를 몇 개 알려주셨던 것 중에서 이제 처음에 사실 이미지 스토리보딩을 다 하셨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못했던 순간이라든가 이런 게 또 즉흥적으로 갑자기 떠오른다던가 혹은 덩어리를 잡고 먼저 스케치를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실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했었던 것이 이제 내가 깨달았던 뭐 레슨런이라든가 그리고 또 마지막에 중요하게 하셨던 것 중에 건강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식으로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밤새서 만들어줘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무래도 여기에 작업하는 창작자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서 이 퀼 작업할 때 그런 것들 유의할 어떤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퀼로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한 번 VR 공간에 들어가면 빠져나오는 순간 다시 들어가는 것까지 과정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갔을 때 최대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진짜 길게 할 때는 머리에 이렇게 여기 이거 갖고 오긴 했는데 여기 뒤에다 이렇게 배터리 설치해 놓고 네, 맞아요. 이거 해놓고 한 진짜 제일 길 때는 14시간까지 해봤어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다리가 휘청거리더라고요. 진짜 밥도 네. 안 먹고 하니까. 네. 한번 들어갔을 때 좀 뽕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막 가끔 하게 되는데 저도 사실 할 때는 재밌었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 작업을 하니까. 근데
보통 한 2시간 하고 쉬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VR 장비가 조금 더 이제 좀 개선이 되면은 더 낫겠다 이런 생각 들고, 가능하면 의자를 좀 좋은 거 사십시오. 네. 그리고 이게 팔로 계속 막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 팔바지가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갖고 약간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이렇게 맞아요. 감독님한테 가면 감독님 계속 이러고 계시죠. 이렇게. 네. 진짜 허공에 대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팔이 들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감독님이랑 작업하면서 깨달았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14시간이나 10시간에 열정을 투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저 되게 궁금했었는데, 감독님이 그 전에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무려 2작품이나 해보셨던 감독님이시거든요. 그게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찍어서 만드는 과정인가. 그러니까 그걸 해보신 분이라 이것도 하실 수 있나 보다라는 생각 하나와, 또 이게 나의 이야기니까 감독님이 그 열정을 계속 샘솟게 하는 큰 동의는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었다면 그냥 웬만한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하겠습니다 내지는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실제로 이제 조금 퀼이 손에 붙고 장면들이 하나 두 개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도 막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긴 한데, 젊을 때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이 작품 만들고 나서 이제 40에 접어들어갖고 이게 처음에 기획할 때랑 벌써 한 4년 막 이렇게 지나버리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지긴 했는데, 실제로 그거 VR 작품 한 몇 달 동안 초집중해갖고 하고 난 다음에 되게 너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진짜 좀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지. 근데 그때 너무 이제 불을 태웠죠. 네. 사실 원래 데드라인이 창의성을 만든다고. 맞아요. 약간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일정 배분 하실 때 신체적인 것도 고려하셔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획 단계부터 해외에 피칭을 했어요, 이 작품을. 그랬더니 해외에서 너무 기대하고 언제 나오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저희를 만들게 하는 큰 동인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제 이야기라고 해서 했던 것보다 이게 그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막 하면서 테스트를 막 해봐요. 막 해보고 막 여기 눌러보고 여기도 눌러보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점점 이렇게 구체화가 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다가 되네 하면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확 몰입해갖고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 처음 그 물속 장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엄청 삘이 받아가지고 다른 장면도 엄청 막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진뭉치 나오는 장면에서 갑자기 탁 막혔는데, 그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스케치를 해놓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만들어자고 러프하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막상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만들었는데 별로 안 이쁘고 그래가지고 그 장면은 기획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가 좋아하는 집들 리스트를 뽑아갖고 거기 있는 집들 중에 이쁜 것도 다 골라내고 이제 직접 만든 다음에 거기 안에서 그냥 이쁜 모양으로 뭉친 거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그 임기응변이 좀 필요했었죠.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있다가 이거 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감독님이 직접 그리실 때 이 툴이 좋은 장점이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띄워놓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했던 집, 원래 갖고 있던 오브젝트의 사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쪽 공간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약간 이런 식의 작업을 거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 그 작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공간을 보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VR 작품의 큰 특징들이기도 하고 대다수의 내러티브를 끌고 가는 힘이기도 한 이 나레이션과 독백, 이거 사운드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감독님이 사운드도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쓰셨고, 또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음악까지도 이제 마지막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감독님의 실제 사진이 등장하면서 또 노래가 흐르기도 하고, 그래서 음악적인 것과 나레이션 부분, 이런 연출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 성우랑 그 영어 성우는 네. 두 사람이 다 제 친구예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영어 성우 하신 분은 원래는 음악
이 저희 작품의 음악을 담당하신 음악 감독인데 이자 DJ이신 DJ로 나름 인지도가 유명하신, 있는 네. DJ 저스티노라는 친구인데 그 뭐지 UMF 이런 데 가면 이제 나오기도 근데 하고. 이런 서정적인 음악을 만드셨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저랑 되게 오랜 시간 같이 작업도 하고 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한국어 성우했던 친구는 대학교 때 동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같은 나이 때 들어온 친구여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막 너무 잘 놀았어요, 같이. 근데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제 그 작업을 하는 나레이션을 누굴 쓸까 하는데 이제 성우를 쓰고 싶진 않고 배우를 좀 쓰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그 친구가 그냥 떠올라서 딱 한번 요거 읽어봐 달라고 전화로 해가지고 이제 그 너한테 성우를 맡기고 싶다 했는데 딱 어울려가지고 그냥 바로 그 친구로 섭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저를 모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느낌이 좀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이게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번역을 또 이제 맡겨갖고 새로 이제 녹음을 하고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빌드업 단계니까 이게 처음에 제가 스스로 이제 목소리를 녹음해갖고 나레이션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 대다수의 애니메이션들이 감독님들이 막 의성어 녹음이며 가녹음 다 하시고 원래 작업하시거든요. 네, 그 그쵸. 방식 그대로를 하셨던 네, 거죠. 네. 본인이 나레이션 녹음을 한 걸 기반으로 장면 네. 연출을 들어가셨던. 그렇죠. 네. 근데 또 그게 이 음악 감독하는 친구가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한국어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해놓고 이거 느낌대로 이제 영어로 이제 대강 번역해하고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놨더니 또 그 느낌을 또 살려갖고 또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그게 된 거죠.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 막 그 청년기 얘기가 나오면은 약간 무슨 스트링 사운드가 나온다던가, 그리고 뭐 피아노는 뭐 어떤 파트 이런 거를 자기가 다 구분해가지고 따로따로 이제 루프 형식으로 될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그걸 갖고 와서 거기다 얹어놨는데 너무 잘 맞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같이 작업합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그 엔딩 크레딧에 곡 네. 선정하시게 됐던 것도. 아마 김민기 씨의 그 인형이라는 노래인데, 김민기 씨 음악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 중에 이제 인형이라는 곡이 아버지가 이제 딸이랑 같이 이렇게 부르는 컨셉으로 이렇게 나온 그 음악이었는데, 되게 우연찮게 그 유튜브 뮤직에서 막 음악이 계속 돌다가 김민기 씨 그 앨범이 갑자기 걸렸는데 너무 좋다 하다가 갑자기 이 노래 딱 들었는데 이거 엔딩에 써야겠다 이렇게 바로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또 부탁을 드렸죠, 우리 대표님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서 코멘터리 투어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Q&A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옆에 조금 드리고 있을게요. 감독님이 작업하실 때 당시 쓰셨던 도구는 지금의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아니라 퀘스트 3가 아니라 2였습니다. 2.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VR 기기는 이제 보통 체험을 하실 때 PC VR이 아니고서는 선이 없이 보통 체험을 하실 수 있는데, 감독님은 오늘 PC에 연결을 해서 이 PC에서 미러링이 돼서 공간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켜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작업을 연이어서 계속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자꾸 벗으면 로그아웃이 되기도 하고 나가지기도 하고 이래서 불편한 점이 좀 많다 보니까요. 그 제일 처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바다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인데, 제 옆에 보이시죠? 스케치나 이런 게 띄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이게 스케일감을 되게 주기 위해 실제 사이즈보다 더 크게 그렸어요. 그 생각보다 이제 감이 잘 안 와갖고, 이게 줄이면 요만한데 이렇게 더 커 보이게 하려고, 이게 초기 설정이라고 지금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밑에 이제 빨판상어 같은 게 따라다닐 저런 디테일을 감독님이 엄청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하려고 했었고. 아까 그 플랑크톤 표현도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면 이런 데 이제 디테일들이 있어요. 네 보이세요? 이것까지 다 그리셨습니다, 사실. 네. 그 라이온피쉬랑 엔젤피쉬, 그다음에 이제 나비고기 뭐 이런 애들, 스냅퍼. 이게 되게 제가 이제 이걸 하려고 이제 리스트를 좋아하는 걸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요런 두 개 같은 경우에 요거랑 아마 요거는 다운받은 건데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실제로 갔다 온 데서 캡처한 이미지고 이게 최초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색감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 이렇게 좀 맞춰갖고 작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에 스케일감을 모르니까 이제 처음에 이 퀴를 잘 못 다룰 때 이제 세팅을 해놨던 게 있거든요. 이게 아주 러프하게 이렇게 네. 초기작입니다. 네, 너무 네. 러프하게 그렸는데 이때도 보면은 그리고 싶은 걸 막 다 그려놨죠, 제가. 이런 식으로. 이게. 디테일이 너무 놀래서 저희 맨날 박수를 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제 요거를 애니메이션을 넣으면 어떻게 바뀌는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서 앞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런 작은 물고기들 표현도 다 하셨어요. 이게 네. 되게 좋은 것만 몰아넣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제일 판타지 공간이어서 제일 좋은 것만 몰아놓은 공간이라서 진짜 여기서 1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사실은 제일 사랑하는 공간이 바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다른 어떤 것보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요것도 실제로 마지막 작품에는 얘가 이제 여기 파트가 다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이제 컷아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실제 움직임이랑 비슷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차륵 이렇게 움직이듯이 실시간으로 막 움직여갖고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용량이 좀 안 돼가지고 바꾸긴 했는데 하여튼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 고기도 이제 스냅퍼라고 되게 엄청 많이 때로 지어다니는 물고기들인데 제가 좋아하는 물고기들이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자이언트 트레발리 뭐 이런 애들이고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나플랭 피쉬라고 입 되게 튀어나오는 한 명인데 여기 있다. 여기 온다. 네. 이 험프헤드라는 네. 애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장면만 따로 작품으로 막 해서 사람들이 더 보게 하고 싶다는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장면이죠. 되게 막 네. 헤엄쳐 다닐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네, 해요. 네. 프로토타입 중에 처음 그렸던 장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고. 와, 그러니까 마지막 결과물과 지금을 비교하시면 어떤지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아까 그 벌레를 네, 저희가 엄청 꼭 만들어주세요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또 나중에 이걸 빠졌습니다. 네. 진짜 넣고 싶었는데 네. 이게 그 장면을 처음에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얘가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무드가 좀 많이 바뀌어갖고 못 넣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나중에 별도로 공간을 또 따로 세팅해서 전시를 하게 된다고 추가해서 넣고 싶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VR은 상상의 영역을 표현하기 되게 좋은 매체니까 곱둥이가 저렇게 사람만하게 표현되고 그게 갖고 있는 어떤 혐오스러운 느낌을 표현하면 참 재미도 있었고 했었겠는데 저희 작품의 흐름상 뺐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연습 먼저 좀 하셨었어요. 저희도 감독님이 VR 기기랑 친숙해지시는 과정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간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여주실까요? 네네. 여기가 옛날에 원래 제 방이었는데. 네. 요게 이제 이향정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막 보여주면서 하는 공간인데 아마 실제로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네, 워낙 장면이 빨리 넘어가서 네, 한번 그 정도는- 안에를 직접 만드신 걸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근데 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집을 그대로 구현하셨어. 네. 여기가 이제 작중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렇게 볼 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장면은 빠진 거고, 이제 공간만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움직여 주실까요? 네, 약간 플리커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워낙 용량이 커가지고 네. 감독님이 아까 그 텐마루 쪽에 앉아가지고 비 오는 거 되게 들으면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 엄청 좋아했다라고 하면서 자주 가시던 이쪽 위치입니다. 네, 제가 맨날 여름만 되면 여기 와갖고 술을 먹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야? 사실 안쪽도 디테일이 약간 있긴 한데, 네, 겉에서 보기에는 안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안에도 처음에는 안을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뭐 신주단지 모셔놓는 데고,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구분이 되죠,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도 원래는 뭐라 그러냐, 그 구들장이 이렇게 이어지게 여기 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구들 같은 거는 좀 여건상 표현을 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저기 그 작품을 보실 때는, 그래서 일부러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보면은 디딜방아 같은 것도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작중에 나왔던 이제 화장실. 네, 귀여운 그 귀신 이렇게 딱 떠오르는 네. 네. 휴지도 네, 화장지도 그리셨어요. 지금은 문짝이 없는데 옛날에는 여기 간이문 같은 걸 달아놨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양동마을이 이제 현대화 작업을 하면서 화장실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저희 집만 아버지가 끝까지 이거 안 부시겠다고 해갖고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되게 저희 아버지가 이게 이런 되게 사소한 것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운 좋게 이제 이 형태가 그대로 나중까지 남아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나무도 꼭 그리려고 하셨었죠. 아까 그 포환을 맞았음에도 그래서 이제 그 포환으로부터 집을 보호해준 나무 이런 것도 그렸고, 여기 보시면 위에 이렇게 사진 레퍼런스가 그것도 같이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가면 다. 네, 이렇게 평상시에 갔던 장면들을 이렇게 조금 띄워놓고 옆에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 그 실제 디들방아 있는 형태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고, 여기에 보면 우물도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 우물은 저 어릴 때는 썼는데 지금은 이제 메우지만 않고 그대로 보존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이쪽에 부엌이 나오는데, 여기다. 여기가 지금 좀 현대식으로 개조된 부엌이거든요. 안에 들어가봤자 뭐 지금 당장 뭐는 없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기억이 되게 재밌는 기억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저도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네, 이양정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어떤 분들이 관리를 좀 해주고 계시고 제사 때 가시고 이런데요. 그래서 현대의 이런 소화기라든가 이런 게 보이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사진을 찍어서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막 사건들도 막 있었어요. 막 그 안에 있던 서적 같은 것도 도둑 맞기도 하고, 이제 그 포항 지진 때 불도 한번 났었어요. 네, 포항 지진 때 불도 났었고, 네, 네. 불도 났었는데 그거 다행히 좀 그 불은 크게까지는 안 번져가지고 다행이었죠. 근데 뭐 그런저런 막 이 기억들이 저 나름대로도 쌓이고, 만약 제가 나중에 자식이 생긴다고 하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질 것 같더라고요. 집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 요거 네, 감독님이 실제 물건들을 직접 구현해낸 장면에서 테이블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사진을 또 찍고, 네, 설명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네, 요것들이 이제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건데, 아마 요런 것들은 거기 내용이 나오지 않나요? 그 나이타는 이제 잃어버렸다가 똑같은 물건 다시 산 거고, 이제 이거 제대할 때 아버지가 선물로 저한테 사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 도둑질해 가가지고 제가 이제 똑같은 모델로 다시 산 거고, 이건 아버지 예물시계. 예물시계인데, 요건 이제 제가 나중에 따로 제 걸로 산 시계인데, 둘 다 제가 아직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부산에서 전시할 때 쓰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의 작품이 현대모터 스튜디오 부산이라고 하는 데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주제 전시에서 이제 유일하게 VR 작품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저희가 작품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독님의 실제 물건들을 옆에 전시를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건들이 현재는 부산에 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제 물건들도 보면은 되게 일들이 되게 다 담겨져 있어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 그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은 경우는 스위스 친구가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옆에다 박아줘가지고 평생 쓰고 있고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도 쓰긴 쓰거든요. 2011년도 맥북인데 이제 막 급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 이거 꼭 꺼내갖고 쓰게 되고 글 쓰거나 이럴 때 너무 사이즈가 편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명함 케이스인데 그때 세월호 때 이제 그 스티커 받은 거 여기다 붙여놓은 기억도 있는데요. 요 차가 좀 웃긴데 이게 친구 중에 현대자동차 디자이너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결혼하면서 와이프가 너 다이캐스트 다 갖다 버려라 이래가지고 친구들한테 하나씩 다 뿌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다루기를 제 친구처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와. 자세히 보면 나름 디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도 되게 디테일하게 잘 하시고 이 시계 가는 거 네,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노트북도 그렇고 노트북도 여기에 타이핑되는 애니메이션 넣으신 건 거죠? 네. 네. 조명도 네. 조명은 네. 따로 하진 않았는데 네. 그리고 나중에 애니메이팅 같은 거 하면 목 같은 거 다 움직이게 되고 네. 얘도 안에 칼이랑 그 막 기믹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실제로 애니메이션이 돼갖고 거기 작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잡다한 거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작품에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좀 나름 추린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집이 사실 되게 쓰레기통 같아요. 너무 못 보려고 제가 이게 네. 좋아하는 거를 되게 찾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거를 한번 살 때 그래갖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막 사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만 다 달아 없어지고 그 다음 거 쓰지 못하고 아마 다음 거는 쓰지도 못하고 버렸던 것 같아요. 항상. 약간 이렇게 습관이 잘못 물건에 들어가서. 대한 애정이 네. 그 저 표현에 담겨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요즘같이 미니멀리즘 추구하는 시대에 감독님의 또 다른 어떤 이 아카이빙이 어떻게 보면 좋은 영감의 소재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그리셨던 소재들이시죠? 저 플레이어도 되게 디테일하게 그리셨잖아요, 그죠? 네, 이 위에 이게- 저 문도 환풍기 문도. 이거 원래 그냥 창문인데 여기다 아버지가 환풍기를 다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이거를 되게 상징적으로 생각했던 이미지인데 이것도 이제 아버지가 그 이제 근처로 이제 아버지가 건축을 하셨으니까 근처로 현장 발령이 났을 때 라디오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전파가 잘 안 터지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두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거기 그대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 이제 되게 상징적인 부분이었고. 근데 되게 사소하지만 디테일한 거를 잘 기억해 주신 게 큰 작업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보면은 네. 아버지 성격이 보이는 게 네. 지금 이것도 되게 오래돼 보이잖아요. 컴퓨터가 디자인이 네. 딱 봐도. 네. 근데 아직까지 이거 그대로 쓰시거든요. 아. 여기에다가 이제 옛날 영화랑 음악 같은 거 넣어놓고 맨날 들으세요. 그리고 이것도 아버지한테도 오래된 물건일 텐데 되게 그 이제 소니 막 붐박스 막 이런 거 유행할 때 나왔던 물건인데 그거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네. 이 전자레인지도 70년대 전자레인지 이게. 그 어디서 구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작중에 아버지가 그 보수적이고 약간 그런 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게 생각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엄마 안 보여드리기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 그죠. 엄마 엄마 되게 열받으시는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뒷목 잡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브젝트 표현에 대한 것들 좀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모빌이 깨부셔지는 장면도 나오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 부뚜막, 네, 네. 불도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죠? 네네.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셨어요, 감독님? 이거를 꼭 넣으려고 하셨던 이유 있으실까요? 왼쪽 위에 술 보이세요? 감독님이 약간 좋아하셔가지고. 아니, 네. 저거를 뭐 이렇게 제가 여기서 소주를 먹거나 이러지는 보통 않고 저는 이제 아까 그
테라스 같이 생긴 테라스에서. 네. 먹는데 불놀이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거 약간 저한테도 되게 힐링하는 불멍을 하신 예, 예, 거군요. 그 공간이고, 불멍을 표현하고 싶으셨어요? 네, 공간이고 아마 그때 처음에 우리가 기획할 때 해외 영화제에 내려고 기획을 했으니까 한국적인 소재들. 이런 소재가 그 사람들한테 좀 되게 인상적이겠다 싶었고 했던 부분들. 저 위에 있는 건 장갑인가요? 네, 요건 장갑이고. 그 위에는 가마솥. 네, 가마솥도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 있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장작 표현을 하신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런 장작을 쓰진 않아요. 네. 네, 저거는 그냥 알아보기 쉬우라고 그냥 아이콘처럼 넣어놓은 거고. 저 위에 조명은 모기를 쫓는 용도인가요? 네. 아니요, 이게 네. 제가 갖고 있는 그 콜맨 아, 저 아이템이 있어갖고 제가 꽤 오래 쓰던 물건인데 여기 너무 어울리겠다 싶어가지고 해놨고. 그러니까 감독님의 물건에 대한 애정이 작품의 곳곳에 있습니다. 이거를 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게 아, 네, 이제 그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요게 풍구라는 건데. 푸구요? 풍구. 풍구. 네, 풍구라는 아, 그래서 건데 바람 부채질하는 거 대신해서 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네. 이렇게 바람이 가갖고 이게 불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저희 불 붙이는 게 진짜 차이가 심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사라져 가니까 이걸 좀 넣어서 이제 기록하다시피 해보고 싶었던 거죠. 네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록을 많이 담으신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가마솥 같은 것도 이제는 요 형태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이 박혀 있는 이런 형태가 점점 더 약간 회벽이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깔끔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이렇게 정감 가는 이런 느낌이 더 좋은데 저희 아버지도 약간 그런 의견이셨던 것 같고 아버지 닮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네. 네, 그래서 붓두막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저거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까 비 오는 테라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비 오는 테라스 저희 쪽에서는 작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감독님이 만든 버전. 이게 처음에 지금 이게 엄청 무거워서 좀 끊길 텐데 네, 약간 플리커링이 있습니다 지금.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까보다 조금 디테일한 그 표현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이게 초기에 네, 만든 거고 그때는 나무에 또 캐릭터성도 있으셨고 사실 집 옆에 언덕이 있어서 그 언덕도 표현을 다 해놓으셨어요. 네, 근데 이게 다 무거워서 네.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제 이게 비도 내리는 소리도 넣어놓고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비 오는 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네. 혹시 들리세요 이거? 네네. 네. 네. 이거 만들 때 부엉이 소리도 나잖아요 네, 지금. 부엉이. 되게 행복했어요 이게. 네. 보면은 그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물방울 튀기는 걸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누워갖고 이렇게 한 30분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개인 명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었겠어요. 네, 그 칼라를 지금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색감으로 하기 전에는 원래 색깔을 따라갖고 일단은 칠해보자 해갖고 이렇게 그냥 만들었는데 이게 폴리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싹 다 다시 만들었어요. 이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세요? 지오메트리가 지금 네. 보이시죠? 이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시면서 지금도 지금 미러링 할 때 그래서 좀 이게 네. 버벅거리잖아요. 네. 네.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헉, 많이 버벅거리네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근데 처음 만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갖고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최적화 작업 때문에 많은 부분을 다시 그리기도 하셔서 특히 이양정은 거의 다시 그리다시피 하셨죠. 네, 네. 맞아요. 잠깐만 11번 네. 같은데 이게 이제 이제 최종 버전이거든요.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단순화 네, 시켰어요. 이거 보면 훨씬 좀 네. 깔끔하잖아요. 이 면에 조금 넓어진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되게 간편해지기도 했고 네. 이 같은 경우에 여기를 넘어가면은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림은 안 그렸는데 네, 저 뒤에 이제 양동마을의 실제 모습을 오마주하신 것도 조금 이제 보이긴 하죠. 저. 근데 나중에 제가 여기를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되게 비슷해요. 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네, 그거 이거 보고서는 그린 거라 가지고 네. 거의 유사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붙어 있는 이런 네. 것들 그대로 남아 그 오브제 따로 그리시고 여기 갖다 넣으시고 네. 네. 그리고 기와장들 떨어져 있는 디테일 이런 것도 하셨죠? 이게 여기가 이제 비를 맞으면 썩으니까 이렇게 가려놔요. 네. 이런 것들도 사실 작중에서는 잘 못 볼 텐데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뒤에 저렇게 대나무 숲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도 네. 이거를 공간을 돌아다니게 저희가 만들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더 남네요. 다시 오랜만에 보니까. 그죠. 지금 좀 되게 심플하게 네. 좀 바뀌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오물도 있고 아마 작품 안에서는 여기가 뒤에가 조금 더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때 너무 용량이 커갖고 뒤에를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때. 이렇게 깔끔하게 도려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한 게 있습니다. 연출상에서 카메라 안에서 벗어나는 구역을 많이 빼고 작업했던 것도 있었어요. 저 위에 산까지 그린 거 보이세요? 네. 실제 이항정이 있는 양동마을의 느낌을 많이 구현을 하셨고요. 이게 성주산이라고 거기 네. 있는 산인데 이게 넘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좀 멀리 사라지는 느낌으로 좀 색을 다 칠해갖고 약간 그런 식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풀 같은 것도 이제 가까이 있는 것만 좀 표현하고 이제 은근 이렇게 돌 박혀 있는 것들도 일부러 다 넣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럼 감독님 뭔가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 싶은 공간 혹시 있으실까요? 감독님 이제 Q&A를 받기 전에 그러면은 내가 아까 저걸 안 보여드렸네. 집이요? 네, 뭉쳐진 집? 네, 집 공간. 네. 시리아. 아. 일단. 네, 뭉쳐진 집. 그 감독님이 그 전 세계 유명한 감독님들의 건축가들의 집을 하나로 이렇게 오마주한,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대한 생각이 워낙 그때 고민이 많으셨던 거를 반영 투영하신 거죠? 조금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요 이미지로 그려놨어요. 이렇게 집을 이렇게 그려야겠다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막상 해보니까 그림으로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레퍼런스로 생각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낙수장이라고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만든 집인데 이제 이게 길쭉한 형태가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겹쳐 있는 형태예요. 되게 무슨 뭐랄까 이렇게 우주선처럼 생겼거든요. 위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겠다 하고서는 그냥 조그맣게 덩어리로 이렇게 그냥 잡아놨어요. 잡아놓고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디테일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안 되겠다 싶어 그냥 아예 그냥 집 레퍼런스를 따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미스 반델로의 뭐 이런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작품들을 레퍼런스 다 갖고 와서 일단 여기서 구현을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뭉치기 시작했죠. 이 집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집인데 와일드 코스트라고 여기에서 선베드까지 다 직접. 네, 여기에서 이제 뛰어내리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가고 뛰어내리고 막 이런 게 이 장면에서 나오는데 되게 이 건물이 좀 잘 보이게 좀 디자인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 그걸 합치면서 네. 뭐 한쪽 면을 날리거나 이런 것도 하시게 된 건가요? 의외로 거의 못 날렸던 게 이게 300력도 회전을 시키고 싶어 놓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좀 보여야겠다 싶어가지고 날리기까지는 못하고 요렇게 이제 좀 특이하게 생긴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빼버렸어요. 아쉽게도. 네. 요거는 워커힐에 가면 있는 피자힐이라는 건물인데 처음 우리나라 피자집 생긴 집이거든요.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디자인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빼고 큰 이미지는 여기 누구냐 이게 집이 이름이 뭐였더라? 빌라 사보아랑 여기 두
투겐다트? 뭐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큰 캐릭터를 만들고 나머지 디테일들은 이런 것들 이렇게 박아갖고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집들 형태를 좀 만든 거고, 요거는 저희 건물 좀 축소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빌라 건물. 그래서 제가 사는 집이랑 좀 유사하게 생겼어요. 만들 때 참 힘들었는데. 그 갑자기 로고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감독님. 혹시 더 보여주시고 싶은 공간이 있을까요? 요거까지만 보면은 다 볼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개별적으로 그렸던 집들을 하나로 뭉친 장면입니다. 네. 제네레지. 네, 이렇게 뛰어내리는 애니메이션까지. 예. 그래서 아까 계획했던 거랑 비슷하게 형태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됐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복잡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면 너무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끝을 냈고, 이것도 생각보다 폴리곤 개수가 많아가지고 네, 지금 보이시겠지만 폴리곤이 상당히 여기 많습니다. 안에는 조금 지운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네. 하여튼 이렇게. 네, 이제 감독님이 한 30분 동안 주요 공간을 직접 퀴를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한 30분 정도는 감독님께 궁금하셨던 점들 Q&A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잠깐 이거 벗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0분 하고 계셔서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부분이랑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부분 같은데, VR 장비를 조금 써본 다음에 이제 확신이 들었던 게, 이 장비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개인적인 장비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관에서 같이 영화를 보면 수십 명에서 한 장면을 같이 보잖아요. 근데 VR 장비는 공유가 일단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장비를 내가 써야 되는 거고, 만약 VR 공간에 가서 같은 콘텐츠를 즐긴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의도한 대로 연출을 안 따라와 줄 수 있어요, 관객이. 그래서 처음 이제 기획을 할 때 저도 이제 사람들, 대한민국 주택난 이런 거 거대 담론 얘기하려고 막 하다가 아닌 것 같다. 이제 완전 개인적으로 가야겠다. 이제 그래서 훨씬 더 개인적인 얘기로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JFK 메멘토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김장하 감독님 작품 같은 경우에 되게 좀 엄청 사람들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루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완전히 개인적인 얘기로 그냥 제 얘기 그냥 하고 치우려고 약간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게 된 것 같아요. 네. VR이라고 하는 그 매체의 특성이 저희가 영화를 보는 거는 관객의 의자에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있는 거에 대비해서 VR은 이제 관객을 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인터랙션 구현이 많이 되진 않았지만 카메라에 눈이 되는 게 이제 관객이 카메라에 눈이 되게 하고, 영화는 사실 시간의 편집을 통해서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이완을 시키기도 하고 편집의 예술인 거에 대비해서 이 VR은 컷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약간 공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몰입을 유도하는 좀 다른 매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VR로 무언가의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공간성을 갖추었는가를 저희가 꼭 판단을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네모난 사각 프레임 안에서 이제 생략된 걸 통해서 줘야 되는 이야기가 있고 다 펼쳐내서 보여줘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VR이라고 하는 매체는 관객이 시선을 다 마음대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공간적으로 펼쳐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라고 하거나 바다라고 하거나 혹은 우주라고 하거나 이런 공간이 갖고 있는 힘이 되게 컸기 때문에 이제 감독님에게 VR 연출을 의뢰드릴 수가 있었고, 오늘 언급은 안 하셨지만 그 컷 개념이 좀 사라진 것들이 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영화를 늘 보시던 분들 입장에선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또 새로운 매체 언어로서 발견되는 지점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프로세스 자체는 사실은 제가 작업하고 있는 2D 애니메이션에서 거의 그대로 따온 형식인데 이제 중간에 이제 컷 개념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만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디를 볼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저도 나름 그걸 하면서 이제 이게 어떤 연출이라는 영역보다는 좀 더 기록적인 속성에 더 가깝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그 1번 컷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그 시연을 할 때는 공간을 조금 넓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트에서는 조금 움직여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보긴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신은 있었죠. 왜냐면은 디테일이 다 있으니까 어디 가도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건 짜치는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나레이션이 좀 길었던 구간 같은 경우에는 볼 거를 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쭉 돌면 어느 정도 볼 수는 있겠다 정도 타이밍을 좀 주려고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장들 간의 거리도 약간은 조금 떼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비주얼이 엄청나게 나와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 아까 그 진뭉치라던가 아니면은 바닷속이라던가 이런 장면들은 되게 시간을 더 주고 싶었는데 나레이션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천천히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어떡할까 하다 그냥 압도적으로 짧은 순간에 비주얼을 많이 보여주자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약간 몰아치듯이 그렇게 보게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볼 시간을 좀 주려고 일부러 노력은 되게 많이 했어요. 원래는 사람이 뜨는 걸로 하려고 했었었는데 열심히 잘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안 보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멀리다 놓고서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여 봤더니 이제 사람이 멀리 있을 때 보는 거랑 가까이서 눈앞에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랑 느낌이 좀 틀려가지고 스케일감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좀 더 방향이 맞겠다 이래가지고 했던 거죠. 실제로 제가 기획했던 사이즈보다 거기는 오브젝트들이 한 2배 가까이 커요. 그러니까 사람 키를 이제 제가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스케일을 조정을 할 때 이제 제 키에 맞춰 170 정도로 맞춰놓고 이제 모든 이제 동물들이나 이런 크기를 처음에 이제 다 맞춰갖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만타레이 같은 경우 한 5m에서 6m 뭐 이 정도 세팅을 해놓고 했는데 밑에서 이렇게 봤는데 한 5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었죠. 커 보이나 작아 보이나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래갖고 계속 늘리다 보니까 거의 한 2배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한 12m 정도 되는 이제 만타레이랑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위에서 보는 사람도 더 작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케일감 때문에 약간 일부러 그렇게 결국에는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큐 안에서 그릴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인데 유튜브에 그게 딱 떴길래 이거 좋은데 이러고서는 가서 써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효과적이고 괜찮아요. 한번 문이라던가 이런 거 표현할 때 되게 좋으니까 한번 써보시고 큐 기능 중에 이제 원이나 이렇게 구체를 만들면 그것도 이제 무늬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컬러 제가 이제 하늘이라던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구체를 만든 다음에 안에 들어가 갖고 세팅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2D 소스 활용하면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저희도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감독님도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퀴일계에 되게 유명하신 고로 선생님을 마지막에는 SOS를 쳐서 정말 이제 가이드를 받기 직전까지는 다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에서 튜토리얼을 아주 친절하게 올린 작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특강에서도 언급드렸던 버추얼 애니메이션 이 채널 안에 우리가 잘 찾아보면 이걸 어떻게 했는가가 다 나오는데 아주 많은 작가님들이 이 작업 이렇게 애니메이션 덧대기
할 때 이미지 PNG나 이런 JPG를 갖고 와서 쓴다는 거를 발견하고 나서 저희가 유레카를 외치고 이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저희가 실제 작업했던 감독님들한테 다 메일도 보내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는데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냐라고 해서 이제 질문을 받고 이제 팁을 들으면서 해결을 했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조금 보여주시. 처음에는 진짜 2D적으로 콘티를 많이 그리셨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제가 그 전에 이제 좀 설정했던 것들인데 거의 그대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처음 계획했던 거랑 많이 뭐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거의 뭐 그대로 나왔어요. 곱등이만 사라졌죠.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그 퀼 아까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돼 있으면 생각보다 빨리 늘고 결과물이 빨리 나와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 안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그게 진짜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뭐를 그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만져서 목표점도 얻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상한 것만 나오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스토리보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로봇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다 우겨 넣는다고 생각하고 맞추는 거죠. 네. 그럼 되게 빨리 작업이 돼요. 그러니까 2D 스케치를 되게 어느 정도는 해주시고 카메라의 위치별로도 저렇게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이걸 저희가 일종의 네, 애니메틱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는 작업이 됐어요. 이렇게 그 붓드막에서 이렇게 아이패드로 빠져나와서 원래 파티하는 장소를 설정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그거 이거는 빠지니까. 구현이 안 됐지만 네,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퐁당. 하여튼 저도 이걸 하면서 이렇게 처음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이게 결과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밟게 된 절차가 결국에는 구체적인 이미지 보드를 설정을 해놓고 그걸 향해서 이제 가보는 걸로. 거기서 만약에 시행착오 생기면 조금씩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변형하는 쪽으로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스토리보드 어떻게 만드셨는지까지 작업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 이제 오늘 이 아티스트 토크를 통해서 감독님이 혹시 더 첨언하고 싶으신 부분이나 그게 없다고 하시면 오늘 와주신 분들에게 마지막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보시니까 되게 오타쿠 같죠. 막 설명하라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이제 그 보실 때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막 호불호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부분들은 좀 빠았네 막 이럴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뭐 저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빠랑 집이라는 거랑 이렇게 엮어가지고 좀 작업을 했다가 이번에 해보니까 이게 아빠 얘기는 했는데 엄마 얘기는 왜 안 하지 뭐 이러면서 엄마 얘기도 좀 기획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이 퀼로 만들지는 지금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좀 인터랙션 넣고 싶으니까 이제 좀 굳이 이제 퀼로 안 갈 것 같긴 한데 룩은 너무 퀼 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룩은 좀 유지하고 싶다. 이게 그 비주얼 퀄리티가 낮으니까 애니메이팅이 좀 안 해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보는 입장에서 좀 덜 부담되고 네. 다음에 만약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제사 지내는 문화랑 엄마랑 엮어갖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또 제가 기회가 돼서 작업이 나온다고 하면 관심 있게 또 봐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억으로 만든 집 이항정은 아마 이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가 향후에는 아마 모두가 볼 수 있게 오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또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집이란 기억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에서부터 시작한 이 작품이 전 세계를 돌고 이렇게 한국에 있는 창작자분들이나 이렇게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VR 작품하면서 어려운 점 많았지만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영화에도 호불호가 있었던 것처럼 VR도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작업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가를 깨닫는 순간이 한 번 정도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4시간의 신체적 고통을 견딘 후에 단 한 명에게라도 내가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 수 있었구나가 저에게 큰 수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VR이기 때문에 멋있고 대단하고 굉장히 스케일이 큰 작품을 해야 된다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시고 또 자기가 직접 이 기억을 소환하든 혹은 내가 무언가를 꼭 가상 공간 안에 펼쳐내서 이게 관객과 만나고 싶은 소재가 있거나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작업을 하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VR이 많은 분들이 보는 매체가 아니라서 저희가 만들고 나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큰 안타까움이었는데 더 많은 창작자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이런 작업에 이제 후일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어이 스튜디오의 프로듀서 이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